85페이지 시시자 살펴봐야 되네요. 말씀은 짜오고 절사자예요. 말씀자 부숫자죠. 계속 드리는 얘기인데 부숫자를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부숫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자 다시 부숫자 설명해 보는데요. 말을 하려면 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입을, 옛날 사람들 입을 이렇게 펴있죠. 그런데 말을 정확히 하려면은 입만 있으면 안 돼요. 혀도 있어야죠. 그렇죠. 혀가 있어야 돼요. 혀를 분명하게 올려줘야 발음이 분명해져요. 혀가 조금만 짧아도 실장님 하지 뭐 식당님 하잖아요. 옛날 드라마에 이제 나왔지만은 마취가 덜 필요한 환자들 보면 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한다고요. 사람 말을 잘 따르는 새가 앵무새나 구간조인데, 앵무새나 구간조가 사람 말을 잘 따르는 것은 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나타내는 글자는 입으로 혀를 이렇게 분명히 표현했어요. 이렇게. 근데 조금 전에 혀의 움직임이 원활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리저리 잘 움직여야 돼요. 이리저리 잘 움직인다는 말이 뭐냐면, 옛날 말이 뭐냐면요, 이리저리 움직이다를 뜻하는 옛날 말이 뭐냐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바이오니를 켜려면은 활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이렇게 해요. 그 바이오니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켜다예요. 켜다. 톱 있죠. 톱으로 통나무를 썰어요. 통나무를 써는 걸 갖다가 통나무를 켜다 부른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켜다,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켜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요, 혀다로 바뀌어요. 혀다. 그 혀다나 켜다가 서로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잠을 자다, 왜 잠과 자다, 춤을 추다의 춤과 추다처럼 혀를 이리저리 옮긴 게 혀다예요. 혀다. 이게 혀고 혀다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자, 그 혀다가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이리저리 움직인 걸 여기다 표현해줘야 돼요. 왜? 그냥 혀가 있다고 해서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혀는 거예요. 혀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글자 속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문자는 선이나 점으로서만 표현이 가능해요. 문자는 선이나 주는데, 그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표현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을 갖다가 이렇게 선을 집어가지고 이런 선들이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은, 혀는 것을 갖다가 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에 오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씀문자가 원래는 이렇게 쓰이다가 혀는 걸 나타내서 선들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이런 선들이. 그리고 그 이게 호전하면서 사람들이 글자의 심미적인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심미적인 걸 고려하니까 가액이나 생략을 해요. 가액을 하는데 이 형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과 이거 같은 글자인데 여기다 가액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빠듯빠듯 정형화 돼가지고 오늘날 이 글자가 말씀원자예요. 그리고 이게 혀 관련돼 있잖아요. 혀로 말을 하니까, 혀를 이런 말하고 그 말에는 소리가 섞여 있으니까 혀, 소리, 말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막 맺고 있거든요. 혀를 나타내는 글자가 혀설자죠. 혀설자. 그러잖아요. 혀설자는 여기서 생액을 해. 요 형태. 요 똑같이 이렇게 옮겼어요. 이게요.
근데 여기서 생략을 해 이렇게. 이건 가액이 됐지만은 여기서는 요 핵을 생략을 했어요. 요거 이게 생략이 됐어요. 그것이 생략된 것이 이게 혀설자예요. 핵을 생략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요 글자가 말씀 문자 이전의 문자인데 여기에 입속에 소리가 담겨 있음을 나타내야 돼요. 입속에 소리가 담겨 있음을. 그러니까 지금 요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요. 근데 입속에 소리가 담겨 있으면 요거 형만 더 집어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것만 더 집어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혀설자하고 말씀원자하고 소리음자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게 어디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혀설자를 설명하거나 말씀원자를 설명하거나 소리음자를 설명하면 이게 동시에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혀설자를 설명할 때도 소리음자하고 말씀원자, 말씀원자를 때도 혀설자하고 소리음자, 소리음자를 설명할 때도 혀설자하고 말씀원자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알아주고 그 다음에 절사자도 앞에서 한 번 했지만은 이 절사자의 소절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옛날 글자는 이렇게 표현됐죠. 그냥 이렇게만 표현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요것은 뭐예요? 요 형태는 발이잖아요. 발. 사실은 사람의 발 이렇게 생긴 이게 발이요. 발 갖다 피는 글자예요. 그걸 갖다가 호재로 오면서 요 핵이고 요 핵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이것이 흡조자처럼 이렇게 된 것이 흡조자죠. 이 흡조자가 아니죠 이게.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이 절사자를 할 때 이게 흑도자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답답을 넣으시오. 옛날 공자를 공부하지 않는 거야. 공부는 분명히 발로 돼 있는데 이 발에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무슨 자예요? 거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였던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방계자 형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방석자는 네모난 형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략화돼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 글자가 그칠지라는 글자인데 지가 시로 바뀌고 시가 사까지 온 건데 이게 본래는 절사자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 어디 가서 교육을 하면은 본래 뜻이 절이 아니고 관청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관청. 그리고 본음도 사가 아니고 시예요. 시. 우리 조선 시대 때도요. 한자 교육단체 급수 시험 보면은 1급 같은데 시험을 보면은 이런 어휘들 음수라고 나와요. 이렇게. 이게 조선주에 있었던 관청인데 그 왕이 행차하거나 그러면 가마 이제 왕비들이 뭐 가마 타고 가고 그러는데 가마 들고 가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종복자인데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관청이 사복시요. 사복 이 관청 이름인데 사복 관청을 뜻해서 사복시예요. 사복시. 근데 한자 공부 사람이 정확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확히 가르치지도 않고 이게 한자에서 이 글자를 설명하는데 관청시자를 들어서 본래 뜻이 관청이고 본인이 시라는 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게 절사로만 알고 있거든. 여기 나오면 뭐예요? 사복사로 써. 음을 쓰라고 하면 사복사 쓴다 이거예요? 뭐 자기는 틀린 줄을 몰라. 그리고 시험 보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잘 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결과를 보면 떨어졌어. 뭐예요? 이래서 이런 데서 떨어진 거지, 이런 데서.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사복사고 쓰면은? 시요, 시. 이게 관책인데, 이게 본래 이 글자의 본래 지자가 시까지 시가 되면서 손이라는 게 일하는 손이 오른손, 손이랑 일을 하는 관청이에요. 지금 뭐 다른 일 같은 걸 하는 법도에 맞춰서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관청을 나타냈어요. 원래 관청 시자인데 이 관청 가운데 이런 관청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가운데 있다고 해서 가운데 중자를 쓴 거 아니에요? 사방에서 사신들이 가요, 중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신들이 많이 가요. 이 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신이 오는 걸 싫어했어, 중국에서.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사신이 가면 그냥 맨손으로 가지 않고 뭘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고 가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돼, 대국이니까. 그게 자꾸 만져오면 많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서는 상황이야, 지금 사실은. 그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그 조공물 들고 오는 걸 관리하고 외국에서 온 사신을 갖다가 모시는 관청이 중국에 있었어요. 그게 한나라 때 그 관청 이름이 크롱자. 크게 베풀다, 전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이게 큰 기러기 용자가 크다는 뜻이 있어. 크다. 이 큰 기러기 용자잖니 원래. 근데 그냥 기러기는 그냥 작은 기러기는 기러기 한자고 이건 큰 기러기 용자예요. 그래서 크다는 뜻이 있어요. 홍곡지지, 원래는 홍곡지지라고 해야 되지만 홍곡지가 큰 뜻이잖아. 큰 뜻. 원대한 뜻을 갖다가. 그럴 때도 홍곡지지에 할 때도 이 글자가 크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거든. 크게 전한다는 뜻의 글자가 이 살과 여자인데 살건요, 크롱자들 홍녀 시라는 관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라 때 외국 사신들이 오면은 조공물품을 관리하고 외국 사신을 갖다가 머물게 오는 숙소야 이게 지금. 홍녀시가 있어, 홍녀시.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신도 가면 여기서 머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신이 아니고 인도 사신들, 죄송합니다. 인도의 승려들, 외국에 온 사람들 다 손님이야. 자기 나라 온 손님이거든. 그러니까 외국에 인도의 승려들이 가도 여기로 간다면 인도의 승려들이 갈 때 빈손하게 불경 같은 거 인도 문화하고 관련된 물건들 들고 간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온 승려들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잖아요. 이게 한 나라니까 비단길이 형성됐을 거 아니야. 낙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단길 두 가운데요. 타클라마칸 사막 위를 통해서 저 터키까지 가고 그 아래로 해가지고 인도로 가고 요 밑에 여기가 지금 히말라야라서 여기 막혀서 막걸리 이렇게 못 가. 요 밑에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회를 해야 돼. 우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도에 승리도 우회를 해야 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타클라마칸 사막 밑으로 해가지고 낙양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 낙양에 그 후한때 한나라 전한이 아니고 후한때. 전한의 수도는 장안이고 후한때의 수도는 낙양인데 이제 후한때에 이렇게 낙양으로 인도의 승려들이 불경하고 인도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낙양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서 머물게 있죠. 홍련시에서. 근데 너무 많이 와. 다른 외국 사신도 일본 사신이나 우리나라 사신도 여기서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좁잖아. 비좁잖아. 그러니까 다시 관청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백마. 이게 백마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인도의 승려들이 흰 말을 타고 왔던가 봐. 인도의 승려들이 흰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승려들만 머물게 했어요, 여기도. 근데 이 승려들만 머물다 보니까 승려들과 관련된 절을 바뀐 거야. 그래서 이때는 백마사야. 이게 중국의 최초의 절이 백마사예요. 중국의 최초의 절이 백마사인데 백마사가 오늘날에도 중국에 남아 있어.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금방 나와.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백마사를 그냥 우리 한글로 그냥 백마사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중국의 최초의 절인 백마사 사진들이 많이 뜨는데 거기 절 앞에 보면은 돌로 백마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사진 속에서도 볼 수 있어. 금방 떠. 그 이제 궁금은 지금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중국의 최초의 절인데 이때 스님들이 스님들만 전문적으로 머물면서 그 스님들이 머무는 절의 뜻을 지니면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라는 음을 지게 되는데 그 절의 뜻으로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오늘날 절사절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 글자를 어디 가서 설명을 넣어주면 절사자를 설명을 넣어주면은 홍로시 또는 이거 로로도 읽어요. 우리나라에서 홍로로인데 홍로시라는 관청과 백마사라는 절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관청시 절 사오게 된 거라는 걸 사실을 알아두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이게 사람이 오면 모시니까 관청 모실시자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을 모신다 모실시 또는 때시 해가 뜨고 짐에 따라서 시간 하니까 이게 시시 믿는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믿는다 의시하다 뭘 때 쓰는 믿을 수 있죠. 또는 이게 흑조자가 아니고 원래는 그칠지자하고 관련되는 글자니까 지라는 음도 쓰여 있죠. 가질지자 소지품을 때 쓰는 지창금을 때 쓰는 시까지 가면서 치로 쓰이는 글자는 그렇죠. 치질치자 병들력대가 들어가죠. 조금 전에 누가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죠. 언덕치자 우뚝 섰을 치자 뭐 그렇죠. 서로 적과 대치하다 할 때 언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치동. 대치동이 치자도 글자죠. 우리 선생님 그 지명과 관련된 한자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한자도 표시가 됐었거든요. 저보다 염려가 있으니까 옛날 분이라서 그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 그래도 한자 있으니까요. 저도 서울 우리 선생님 저보다 서울에 더 많이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알고 계시는구나. 하여튼 이런 데서 음역하는 점이. 저 교수님 서울시청 지하에 가면은 제가 그 서울시 도서관에 자주 가거든요. 지하에 가면은 그 지하에 그 군기시라고 그 이렇게 옛날 조선 시대 때 군대에서 쓰던 병참 물건들 만드는 그냥 비슷한 걸 이렇게 모형으로 쭉 크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요? 그 이름이 군기시예요. 한자로 돼서 사자를 써놨는데 그래서 혹시 앞으로 자녀들 이렇게 그 개막식이 좋은 장소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먼저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인이 치인인데 지읒이나 치읒이 국영화돼가지고 지나 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음이 좀 더 바뀌어가지고 대까지 왔는데 기다린다 이거예요. 어디서 기다리냐? 기다려서 기다린다. 기다릴 때. 이게 D가 됐다고 D가 대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D가 있죠. D에다가
우리 잘 알다시피 수어가 수어에서 변한 말이 숭어잖아요. 부어에서 나온 게 붕어고 사어에서 나온 게 상어고 그러잖아요. 수도부가 숭도부가 됐다가 순두부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비음이 추가돼. 비음이 잘 추가돼 한자에서는. 근데 딩이 아니고 모음까지 해서 등 부분까지 딩 지가 D가 되는데 D가 D이 되고 등까지 왔는데 대나무 쪽 똑같은 칼이 대나무 쪽과 관련된 같을 등자 무리 등자 음의 변화가 크니까 절사자가 미처 음역할자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음역할자거든. 그래서 무리 등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비음이 달랐지만 이것은 입성자 기역이 달라붙어. 그러면 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턱으로 바뀌어. 턱. 그렇죠. 수소. 이것도 턱이야. 턱. 근데 소 가운데 수소. 수소가 아니고 수소예요. 암소 말고 수소. 수소 특자하고 수소 특자를 옛날에는 희생물로 이게 우리가 소자가 들어가고 희생자, 희생자가 같은 데서 쓰여지는 글자인데 희생물 같은 걸 삼을 때에 소를 갖다가 삼을 때 그때 사용되는 게 수소예요. 소를 특별하게 제물로 삼는 상황에서 특별한 뜻이 나와서 특별한. 근데 음의 차이가 굉장히 심으니까 시, 지, 디, 티, 턱까지 온 음을 미처 절사 관청 시자가 음역할자고 생각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요.